전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7강 검호거궐 주칭야광 8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서 각 글자의 음과 훈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이제 의미풀이를 좀 해주시죠. 검호거궐 할 때 검자는 칼검자, 호자는 부를 호자, 거자는 클거자, 그리고 궐자는 대궐 궐자입니다. 네. 칼로는 거궐이라고 하는 칼이 유명하다고 네. 불리우고, 주칭야광 할 때 주자는 구슬주자, 네. 칭자는 불을 칭자, 그리고 야자는 밤야자,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네. 구슬로는 야광주라고 하는 구슬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칭송받는다. 이런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글자를 살펴볼까요? 검자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검자를 보시면 설문의 소전이나 이렇게 보시면 옆에 그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거는 왼쪽 편방으로 붙고, 그 다음에 칼을 나타내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전하고 주문의 자형이 두 개가 있는데, 칼날 부분을 표시한 칼날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칼도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이게 이렇게 같은 두 가지 글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글자가 약간 차이가 나지만 같은 뜻의 같은 발음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글자를 우리가 흔히 이체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 근문의 거슬러 올라가서 근문의 자형을 보시면 그 칼은 뭐로 만들죠? 쇠로 만들죠. 그래서 그 쇠근변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구성된 글자가 더 오래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 지금은 그것만을 띄면 첨으로 발음되지만 그것이 검자의 전체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들 중에 검으로 읽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 부분이요? 소리 부분이. 예를 들면 자체로는 첨자라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 나무 목자가 왼쪽에 붙으면 검사라고 할 때의 검자가 되고, 또 이 글자가 검소하다 할 때의 검자도 이 글자를 쓰니까요. 이 글자를 소리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죠. 원래 검은 물론 이제 긴 칼도 있고 짧은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이제 양면에 날이 있고 보통 자루가 짧고 몸에 휴대하기 굉장히 적합한 이제 그런 검들을 통칭할 때에 이 검자를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글자를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호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글자가 왼쪽도 호고 오른쪽도 호네요. 그렇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이 글자를 구성하는 두 개 부분이 다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왼쪽 부분도 입으로 큰 소리를 내서 부르다,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도 사실은 크게 울부짖을 때는 큰 소리가 내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 글자를 두 개의 그 의미 부분이 합성된 회의자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 단옥제는 이 왼쪽 부분에 있는 호가 역시 발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부의 역할도 동시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옥제는 누구인가요? 단옥제는 설문해자에 주석을 달았던 청대 학자이고, 우리가 설문해자를 이해할 때 이 사람을 빼놓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성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허신은 회의자로 봤는데 그렇죠. 후대 학자인 단옥제는 형성자로 봤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것이 또한 발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회의이기도 하고 형성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르다, 혹은 호령하다, 명령하다, 그리고 칭위, 명칭. 우리가 뭐 당신의 호는 무엇입니까 할 때 호자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명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르다고 하는 뜻을 일반적으로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거자. 거자. 거자를 보시면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거자요? 저는 이게 장인 공자?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동그랗게 생긴 그걸 빼버리면 장인 공자랑 딱 맞는 그 글자입니다. 설문 소전의 모양이 확실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전의 모양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갑골문이나 근문 계열을 보면 사람이 한 손으로
그 무엇인가를 지금 생긴 그것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그렇죠. 부분. 네. 그렇다면 이걸로부터 추정해 보면 사람이 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도구는 뭐냐면 건물을 만들거나 뭔가 설계를 하거나 도안을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직각인지 네. 선이 바른지 이걸 알려주는 중요한 공구이죠. 거기서부터 그 거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네. 사람이 예전 글자에선 사람 모양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그 공구만을 나타내다가 그러네요. 그게 이제 가운데 부분이 옆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클거자가 되고 현재 해서자형이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네. 이전의 글자, 그러니까 서주시기 근문의 자형은 네. 사람이 손에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네.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설문에 보면은 이제 혹채로 들어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화살이 들어있는데요, 여기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사람 모양에서 글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게 화살 모양으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여전히 거자 모양은 그 안에 구성 부분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재질을 나타내는 것들이 더해져서 이 설문의 혹채가 지금의 현재 해서 모양이 되었는데 네. 이 해서 모양은 나무 목자를 빼나 네. 그렇지 않으나 사실은 같은 글자이고 네. 발음이 달라졌어요. 거랑은. 그렇죠. 예. 이 글자는 곱자 구로 제가 구로 알고 읽고 있는데 구로 읽고 발음이 달라지고 원래 거자는 크다는 의미로 새기게 되는데 잘하는 의미는 더 이상 쓰지 않는데 이 설문의 혹채자형에서 지금 내려오는 해서 글자는 우리가 잘하는 뜻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구라는 발음을 넣었죠. 네, 특별히 그냥 일자자가 아니라 곱자로 알고 있는데 곱자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곱자는 90도 각도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자를 곱자라고 합니다. 네모꼴을 도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설문의 시절에는 이게 이체였을지 모르지만 후대로 오면 우리가 그거를 구별해서 쓰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두 그런 개의 글자이죠. 글자가 생겨난 거군요. 네. 예,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대궐 궐자인데요. 네. 이제 문문자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궐로 읽히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형성자죠. 그렇죠. 글자죠. 의미부와 소리 부분이 합쳐진 형성자입니다. 이게 왜 대궐인가요? 문인데요. 설문에 의하면 이 글자는 그냥 문관야 그래서 그 대궐 문에 이렇게 높이 그 주변을 잘 감시하고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망루입니다. 예, 망루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이게 결국은 대궐 궐자로 의미가 확대돼서 쓰이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래는 대궐 문에 있는 망루였다가 대궐 자체를 표현하는 글자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호 거궐이라고 하는 의미는 검은 거궐이라는 것으로 불리운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럼 거궐은 뭐냐? 큰 대궐이냐? 이렇게 새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검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거궐이 검의 이름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거궐이라는 검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칼인데 춘추 시대의 월왕 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신상담의 월왕 구천이 고지방에서 이제 철도 많이 나고 철기가 주로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가장 발달한 기물은 역시 무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날카로운 쇠로 검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검 중에 가장 유명한 검이 이제 거궐이라고 하는 검입니다. 거궐뿐만 아니라 월왕 구천의 검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간장, 막야, 거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검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아주 훌륭한 어떤 경우에는 검들은 그 검을 만드는 장인들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그 칼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호 거궐 할 때는 모든 칼이 거궐로 불리는 건 아니고 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칼로 불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걸 거궐이라고 한다. 이렇게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칭 야광이 있는데 주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자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구슬옥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임금왕자처럼 생기긴 생겼지만 그 편방으로 쓰일 때는 이건 구슬이죠. 네. 구슬옥자이죠. 네. 그리고 옆에 부분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붉을주자. 그렇죠. 그래서 형성자인 거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진주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 진주는 이제 특별히 그 진주를 생산하는 조개 안에 있는 이제 구슬만을 뜻하는데 주는 옥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구슬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칭자를 한번 설명할까요? 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예, 설문의자의 모습에서 출발하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벼화자이고요. 네. 오른쪽이 이게 뭔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글쎄,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설문에 의하면 이거는 재는 도구다, 잰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왜 벼를 구성성분으로 하느냐? 옛날에 무게를 잴 때는 가장 기본이 재는 단위가 벼의 나달이었어요. 벼의 나달을 기준으로 푼, 촌, 뭐 이렇게 그 범위가 점차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그러니까 납세를 할 때 곡물로 납세를 하니까 그 저울을 그 말하자면 무게를 중량을 댈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쌀알이었다라는 걸 이해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전의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쌀알은 빠져 있고 그냥 손으로 뭘 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손으로 저울 같은 걸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갑골문이나 금문의 예를 보면 이 칭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빠져 있죠. 벼는 빠져 있고 보통은 이제 왕이 그 제후들에게 책명을 칭술할 때 이때 칭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행한 공적에 맞게 그 사람에게 직위와 하사품을 내린다는 뜻에서 이때의 칭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칭자는 이것과 이것을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두 개를 맞춘다, 무게를 맞추거나 양쪽을 적정하게 조절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상이나 벌을 내릴 때는 어쨌든 헤아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가 칭술한다, 거기에서 이제 잰다는 의미까지 표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게를 맞추어 재다, 그리고 적합하다, 어디에 부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부르다, 칭찬하다, 혹은 드러내다 이런 뜻으로 잘하는 것을 드러내다, 그러니까 칭찬해서 널리 알리다 이런 뜻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 인변이 붙어 있는 옆에 칭자도 있죠. 그 칭자를 가차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칭자의 의미에 보면 재다, 맞추다, 부합하다로 보면 어떤 일이 실상에 맞는 그 이름을 붙여주다는 뜻에서 부르다는 의미가 된 것은 가차라기보다는 의미가 확대되고 또 그것과 만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원래 의미에서 연상이나 또는 의미 확대를 통해서 그런 뜻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주칭 그다음에 야광인데요. 야자는 밤야자죠? 네, 그렇습니다. 밤야자가 이 갑골문이 좀 특이한데요. 재미있게 생겼네요. 갑골문의 모양을 보시면 사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옆구리임을 표시하는 기호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오른쪽 옆구리인지 왼쪽 옆구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면 한쪽 옆구리에 달이 들어가 달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보통 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밤야자를 쓰면 한밤중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달이 옆구리 쪽에 있다는 거는 달이 떠서 얼마 안 되는 시간처럼 느껴지는데요. 예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등불을 켜서 전기가 있으니까 밤도 낮처럼 환하게 지낼 수 있지만 예전에는 해가 지면 곧 밤이죠. 해가 지고 나면 바로 저쪽 그 서쪽으로 이렇게 달이 보이게 되면 그 달을 굉장히 밝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제부터는 낮이 아니라 깜깜한 어둠이 오는 때이고 이제부터는 일을 쉬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이런 걸 느껴지는 시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바로 그거를 정확하게 딱 맞춰서 상영해준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자형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보시면 예. 그런데 지금의 해서자형에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 큰 네. 대자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큰 대자를 마치 분해하면서 예. 지금의 이제 해서자형으로 만들어진 네. 것처럼 되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 글자로부터 설명하는 변화형 과정을 추적해서 잘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빛광자를 볼까요? 이거는 네. 빛나다, 빛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예, 이 글자를 좀 설명해 주세요. 소전자형부터 보시면 예. 밑에 있는 건 사람인 거 보이시죠? 네, 그죠?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 있는 건 뭐라고 보이시죠? 불화처럼 네. 보이는데요. 불화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전자형 갑골문을 보면 바로 사람이 불을 이고 있는 게 바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이고 앉아 있는 모양이죠. 거기로부터 밝다, 분명하다, 예, 그런 네.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대로 오면 이 불 모양이 그냥 점 3개, 그래서 마치 작을 소자 네. 예, 모양처럼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일자 밑에 긋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 네. 밑에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의 모양만 네. 봐서는 정말 이게 왜 빛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예, 없는데 그렇죠. 예. 고문자로 보면 사람의 그렇죠. 머리 위에 불이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밝다. 네. 그런 의미가 예.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예, 밝은 것을 네네. 뜻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글자, 지금 보는 간단한 글자들을 이전자형에서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보면 훨씬 이해가 그렇죠. 쉬운 것들이죠. 네, 글자의 모양이 네. 많이 변했네요. 네. 네, 그러면 야광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거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네. 왜 야광을 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야광은 밤에도 빛나는 구슬 중에 그런 구슬을 야광주라고 하나 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특정한 구슬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슬마다 다 야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슬 가운데 특별히 아주 아름답다고 칭찬할 만한, 아주 아름답다고 말할 만한, 부를 만한 구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광주다라는 뜻이죠. 왜 아주 아름다운가요? 밤에도 빛날 정도로 아름답다는 글쎄요. 건가요? 그런 이제 구슬이 또한 아름답다고 이름이 나겠죠. 칭찬을 받는다, 예. 근데 이런 이것도 역시 고사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네. 수나라 임금이 수나라 제후가 초나라 왕에게 이런 아름다운 구슬을 바쳤는데 그게 진짜 그래서 야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밤에도 빛났다 이거죠. 근데 그 구슬에게 붙여준 특정한 이름이었다가 우리가 지금은 야광이라고 하면 밤에도 반짝거리고 빛나는 것들을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죠. 야광이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자, 시간에 배운 글자들은 네. 말하자면 검 그리고 구슬 이런 것이죠. 검은 원래 자연에서 나는 쇠붙이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예. 완성된 제품이죠. 구슬도 그냥 자연산 옥이 아니라 잘 가공해서 잘 만들어야만 거기서 빛도 나고 그죠? 반짝거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옛말, 만들어진 네, 세공된 것이라고 할 수 그런 말이 있어요. 있죠. 구슬이 소말이라도 껴야 그렇죠. 보배다. 낄 수 있게 가공이 돼야 결국 그게 우리한테 유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강 시간에 배우셨던 금과 옥이 원재료라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검과 주는 인간이 가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이어지는 네. 내용으로 네. 또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7강은 네.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 과진인의 체중, 개, 강을 배우게 돼서 네. 과일과 야채에 관한 글자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 7강은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게 될까? 다음 시간에 할 게 뭔지 모르겠다. 밤을 하늘에 왕